반갑습니다. 준데일리입니다. 오늘은 니 조인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토미를 보겠습니다. 니 조인트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관절이 있고요. 티비오 페모랄 조인트와 파텔로 페모랄 조인트가 있습니다. 티비아와 피머가 만나는 티비오 페모랄 조인트가 있고요. 피머와 파텔라가 만나는 파텔로 페모랄 조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니 조인트에서 티비아와 피뷸라가 만나는 티비오 피뷸라 조인트도 있는데요. 여기 프록시말 파트나 디스탈 파트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엘보 조인트랑 구조적으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에서 좀 제외를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플렉션과 익스텐션 움직임이 나오고 인터널과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independent movement라고 적어놨는데 독립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로테이션의 경우에는 힙 조인트나 앵클 조인트와 움직임이 같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무릎을 90도로 굽혀놓고 하태를 로테이션 시키면은 로테이션의 움직임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일정 각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힙이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앵클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힙 조인트와 앵클 조인트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크할 때는 패시브로 인터널과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체크를 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보 조인트랑은 다르게 뒤쪽에 관절과 관절이 꽉 맞물려 가지고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뒤쪽에 있는 소프트 티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인대들이 굉장히 많고 이 소프트 티슈에 의해서 안정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엘보 조인트보다는 좀 더 부상의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인대, 십자인대나 MCL이나 LCL 쪽에 손상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파텔라 페모럴 조인트는 피머와 파텔라가 만나서 파텔라 페모럴 조인트라고 하고요. 뒤에서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라테랄 파셋 자체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파텔라가 잘 움직일 수 있게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비아와 피뷸라에는 말레우스가 있는데요. 이 메디알 말레우스는 티비아에 있는 거고 라테랄 말레우스는 피뷸라에 있는 말레우스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메디알보다는 라테랄이 좀 더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앵클이 이렇게 탈루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테랄 말러스가 좀 더 내려와 있어서 여기서 걸리거든요. 에벌전 인저리보다는 인벌전 인저리가 확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피뷸라에 있는 라테랄 말레우스가 좀 더 길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특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파텔로 텐던이 붙어 있는 TBR 튜베로시티입니다. 그래서 쿼드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파텔로 텐던을 이렇게 만들고 파텔로 텐던이 이렇게 티비아 튜버로시티에 붙는데 점프나 달리기와 같은 동작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파텔라 텐던 쪽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텔라 텐던이 부착하는 부분에 통증이 생기는 거를 오스굿 슐러터 디지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코드가 너무 많이 잡아당겨지는 것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 뭐 앵클이나 힙 조인트에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 니 조인트에서 부하가 많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릎 전면부와 그 다음에 측면, 뒤쪽을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에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쿼드가 이렇게 앞쪽에 다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텔라 텐던이 만들어지면서 티비알 투베스트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TA 머슬도 있고 피뷸라 머슬들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가쪽 무릎 지지띠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 무릎 지지띠들이 있습니다. 이 렉티나 컬럼의 역할들은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근육들을 딱 눌러줘가지고 지지해주는 역할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성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메디알 쪽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이 텐던들 자체가 붕 떠가지고 안정성을 저해시키는 요인들이 생기는데 이 레티나 컬럼이 딱 붙어가지고 머슬들이 뜨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MCR도 있겠지만 이 거위발 힘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트리우스랑 글라실리스랑 세미텐디노시스가 합쳐져 가지고 내측의 안정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이게 따로 나와 있지만 실제 보면은 거위발처럼 이렇게 근육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위발 힘줄이라고 하고요. 내측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입니다. 아까 뒤쪽 파트는 뒤에 지지하고 있는 뼈들이 없기 때문에 백리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티비아가 뒤로 밀려가거나
피머가 뒤로 밀려나가서 백리가 생기기가 쉬운데 엘보 같은 경우에는 그 트로콜리아 나치가 있고요. 그 휴머러스에 트로콜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관절을 딱 잠그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딱 폈을 때 저희가 엔드필을 체크를 하면은 본투본이 만들어지는데 니 조인트의 경우에는 이를 쫙 폈을 때 본투본의 느낌보다는 약간 펌의 느낌에 가깝고 뒤쪽에서 그 뼈들이 딱 고정시켜주면 안정성이 증가할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뒤쪽에 있는 반막근이나 활골 오금인대 그리고 빗 오금인대가 뒤쪽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 조인트와 엘보 조인트는 상지와 하지의 정중앙에 위치한 관절이면서도 생긴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고요. 메니스커스입니다. 메니스커스는 내측이 있고 그 다음에 외측이 있습니다. 외측이 조금 더 원형에 가깝죠. 그래서 이 메니스커스의 역할은 티비어 페모랄 조인트의 컴프레션을 줄여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본투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쿠션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쿠션의 역할을 해주면서 관절의 접촉 면적을 증가시켜줍니다. 메니스커스가 있음으로써 이 피머와 티비아가 접촉 면적을 딱 넓혀가지고 안정성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프리옵셉티브 역할도 합니다. 고유성성 감각이 많기 때문에 무릎이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무릎에 불안정성이 있을 때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조인트 플레이의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은 메니스커스가 뒤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펴게 되면은 메니스커스가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메니스커스가 앞뒤로 좀 움직이면서 조인트 플레이에 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해부학들은 여기 정각과 후각이 있고요. 메디알과 라테랄 모두 정각과 후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것들은 이 메디알 메니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먼트와 같이 좀 붙어 있습니다. 반막근이랑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버스 리가먼트는 메디알 메니스커스랑 라테랄 메니스커스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테랄 메니스커스와 같은 경우에는 LCL과 연결이 되어 있고 오분근의 힘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은 메디알 메니스커스인데 메디알 메니스커스 자체가 MCL이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손상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ACL에 손상이 많기 때문에 ACL 손상 나면은 MCL과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동시 손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테랄 메니스커스고요.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있는데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이 반막관이랑 같이 붙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MCL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좀 보시면 좋은 게 이 반막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햄스트링 내측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햄스트링 내측에 있는 근육의 기능이 특히 반막근의 기능이 메디알 메니스커스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메니스커스가 뒤쪽으로 이동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디알 햄스트링 파트, 그 중에서도 반막근이 메디알 메니스커스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반막근이 잡아당겨서 메니스커스를 뒤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니스커스 자체는 파플리티얼 아트리에 의해서 혈관 공급을 받고요. 레드존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고 다른 곳에서는 화이트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은 여기 이제 핑크존이라고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반반씩 피가 통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안쪽에는 혈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윤활액으로 영양 공급을 받고요. 그래서 보통 손상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발구스 니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점프해서 착지할 때 발구스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은 여기서 로테이션이 생기면서 피머는 인터널 로테이션 생기고 티비아는 엑스터널 로테이션 생기면서 약간 이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니스커스가 찢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MCL과 ACL입니다. MCL은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먼트를 얘기하고 있고 LCL은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먼트입니다. 보통 손상이 많이 되는 곳은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먼트인데요. 슈퍼피시얼 파트와 딥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딥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먼트는 메니스커스에 이렇게 딱 부착을 하게 되고 반막근, 세미 텐디노시스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CL은 햄스트링이 이렇게 내측 내려오고 외측 내려오잖아요. 외측에 있는 바이세스 페모리스랑 힘줄이 섞입니다. LCL이랑 바이세스 페모리스 힘줄이랑 섞이는데요. 라테랄 메니스커스랑은 섞이진 않습니다. 대신에 라테랄 메니스커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팔루티우스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안쪽의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허벅지 안쪽에서 이렇게 길게 연결해서 내려오는 거위발 힘줄이 안쪽에 안정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인대입니다. ACL과 PCL입니다. ACL과 PCL은 1800N의 부하까지 견딘다고 하고요. 앞뒤 전단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렇게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티비아가 앞쪽으로 가든 뒤쪽으로 가든 이 전단력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고요. 뭐 걷기, 달리기, 쪼그려 앉기, 점프와 같은 동작을 할 때 무릎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이마면과 수평면의 움직임의 결합이죠. 앞으로 갔다가 무릎을 지지를 하고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할 때 ACL과 PCL이 딱 잡아줍니다. ACL과 PCL은 미들 제니큘라 아터리에 의해서 혈관 공급을 받게 되고요. 먼저 ACL을 보게 되면은 조인트 플레이에서 무릎을 이렇게 폈을 때 이 롤링과 슬라이딩이 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볼록면에 대해서 우측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롤링과 슬라이딩이 같이 일어나서 티비아가 이렇게 앞으로 미끄러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 과한 전단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LCL이 이렇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LCL이 잡아당겨서 전이가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LCL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햄스트링입니다. 햄스트링이 이렇게 적절하게 신장되면서 저항이 있어야 티비아가 이렇게 앞으로 많이 안 밀려납니다. ACL이 손상이 일어났을 때 안테리얼 드로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훅 라인 포지션에서 티비아를 잡고 앞쪽으로 강하게 당겼을 때 8mm 정도 병진을 하게 되면은 렉스티가 있다고 보고 ACL 파열이 있다고. 추가적으로 아까 ACL과 비슷한 역할을 해주는 게 햄스트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햄스트링인데 이 쿼드가 ACL의 대안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서 너무 세게 잡아당기게 되면은 ACL의 긴장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지각 최대시 Q의 티비아 슬라이딩 힘의 비율이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알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최대로 펴졌을 때 이 정지각이 최대로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 Q의 힘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 익스텐션을 해가지고 무릎을 힘을 주게 되면은 쿼드에 힘이 엄청 들어가게 되잖아요. TBR을 슬라이딩 시켜주는 그 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ACL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쿼드와 햄스트링의 비율이 적정한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ACL의 손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발구스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70%는 비접촉 손상, 30%는 접촉 손상입니다. 중간 정도 굽힘이나 거의 펴된 무릎에 대한 강력한 큐의 활성, 아까 말씀드렸던 정지각이 최대로 됐을 때, 그 다음에 무릎에 두드러진 발구스 콜포스, 그래서 발구스 스트레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ACL 손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요. 무릎의 과도한 가쪽 돌림, 고정된 정강뼈에 대한 피머의 인터널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발구스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의 과도한 펴, 엘보랑 다르게 본투본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본투본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릎을 피면 필수록 더 뒤로 점점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피머는 뒤로 빠지게 되고 티비아는 이렇게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 ACL에 손상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없는 것 같고 보통은 발굴 스트레스가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다음에 PCL입니다. PCL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구부리는 메커니즘에서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볼록면에 대해서 우측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슬라이딩은 뒤쪽으로 일어납니다. 뒤쪽으로 일어나게 되고 무릎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질수록 티비아가 뒤로 많이 이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PCL이 잡아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햄스트링이 이렇게 뒤로 잡아 당겨지게 되면은 티비아를 뒤로 슬라이딩 시켜주고 PCL이 긴장을 하게 되고 아까 ACL이랑은 다르게 쿼드가 이렇게 티비아가 뒤로 많이 밀려나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햄스트링은 PCL의 대안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의 긴장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PCL 쪽에 전단력이 많이 가해질 수 있죠. 그래서 PCL 쪽에 테스트를 하려면 훅라인 포지션에서 TBR을 뒤쪽으로 미는 포스테리얼 드로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병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렉스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플리티우스 머슬을 가지고 왔는데요. 파플리티우스 머슬은 팁이 안쪽에 붙어가지고 피머의 내측에 붙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완전히 펴고 구부리려고 할 때 약간의 인터널 로테이션을 만들어주는 그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근육인데요. 이게 티비아에 붙어서 피머에 붙어 있다 보니까 피머가 앞쪽으로 병진하는 것을 잡아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티비아가 뒤로 병진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피머가 앞쪽으로 병진하는 것들도 방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딥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무릎이
최대로 구부러지게 되잖아요. 무릎을 최대로 구부러지게 되는데 이때 피머가 앞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피머가 앞쪽으로 밀려나가게 되는데 그 PCL도 긴장을 하게 되지만 뒤에 있는 파플리티우스 머슬 자체가 피머가 앞쪽으로 밀려나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플리티우스가 열쇠 역할도 하지만 PCL처럼 피모가 앞쪽을 병진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L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접촉 손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접촉 손상보다는 접촉 손상이 많고 대표적으로는 대시보드 인저리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앞으로 꽝 하고 부딪히면 이 대시보드가 앞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티비아가 적절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PCL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2에서 10% 수준?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파텔라입니다. 파텔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테랄 파셋이 좀 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파텔라 자체가 135도에서 20도로 무릎이 쭉 펴질 때 약간 외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 페패드가 지금 여기는 하나만 있는데 여기 아래도 페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총 3개가 있는데 이거는 무릎을 좀 더 깊게 들어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해주죠. 무릎뼈가. 그래서 만약 이게 없다면은 코드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릎뼈가 있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여기를 끌어당겨서 무릎을 펼 수 있죠. 키네매틱은 2도의 자유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렉션과 익스텐션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OKC 상황에서 플렉션 익스텐션 그 다음에 CKC 상황에서 플렉션과 익스텐션입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입니다. 인터널 로테이션보다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라디우스의 헤드 피봇이라고 적어놨는데 엘보 같은 경우에는 라디우스를 축으로 이 피보팅이 일어나게 되면서 라디우스가 얼라를 덮는 거를 프로네이션, 다시 돌아오는 거를 슈피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조인트에서 로테이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돌아가고 인디펜던트 무브먼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임이 잘 일어나진 않고 이렇게 홀바디 로테이션 할 때 잘 일어납니다. 발을 고정하고 방향 전환을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다리가 지면에 딱 고정된 상태에서 로테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골프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다운스윙을 하고 왼다리에 힘을 주고 로테이션을 하게 될 때 앵클이랑 니 조인트랑 힙이랑 대표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이 일어나잖아요. 다리를 지지를 하고 몸을 왼쪽으로 회전을 했을 때 인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힙에서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지만 티비아에서는 라테럴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오른쪽 다리여가지고 조금 헷갈리는데 왼다리라고 생각하고 로테이션을 체크를 해보면은 힙을 고정하고 왼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힙에서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니 조인트에서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꼬임이 발생하게 되죠. 앵클이랑 니 조인트랑 힙 조인트에서 이렇게 적절한 움직임이 다 잘 나와야 되고 여기서 움직임이 안 나오게 되면은 허리에서 과도한 움직임이 나오거나 숄더에서 움직임이 과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홀바디 로테이션이 일어날 때 관절 하나하나 각각 역할이 부여된 움직임만큼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어디 하나 고장이 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골프를 칠 때 허리가 아파요라고 하면은 허리를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뭐 앵클이 문제인지 니 조인트가 움직이지 않는지 힙 조인트가 움직이지 않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크류홈 메커니즘입니다. 스크류홈 메커니즘은 무릎을 최대로 폈을 때 나사처럼 꽉 잠궈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야 무릎이 안정적으로 펴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무릎에 힘이 딱 적절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백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류홈의 기전 자체는 첫 번째로는 안쪽 넙다리뼈 관절 융계 형태입니다. 바깥쪽의 경우에는 거의 일자로 넘어가는 반면에 메디알 쪽은 약간 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 휘어서 들어가게 돼서 약간 티비아가 액션 로테이션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십자인대, 앞 십자인대의 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잡아당기게 되고 코드의 가쪽 당김으로 인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완전히 폈을 때 약간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이제 구부려야 되잖아요. 구부려야 될 때 약간의 인터널 로테이션을 만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줘야 되는데 그 약간의 인터널 로테이션을 만들어주는 키가 바로 파플리티우스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완전히 폈다가 구부리려고 할 때 통증이 생기면 파플리티우스의 역할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크류 호흡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니의 스테빌리티를 증가시켜 줍니다. 접촉면들을 최대로 만들어 주게 되죠. 여기까지 니 조인트의
기본적인 아나토미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인트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다음에는 이 조인트를 따로 빼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머슬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